샤워기 배수구, 베개, 빗, 셔츠 칼라에 머리카락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사소한 걱정이 순식간에 큰 걱정으로 변하는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평소보다 머리를 늦게 감았나? 욕실 조명이 평소보다 밝아서? 아니면 착각일지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또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머리카락은 더 이상 그냥 머리카락으로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죠. 세면대에도 바닥에도, 샴푸 후 손에도, 사진에도, 밝은 조명 아래에서도, 아니면 그 순간부터 거울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라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만 괴롭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을 나설 때의 기분, 얼마나 오랫동안 헤어라인을 바라보는지, 가르마를 어떻게 타는지, 햇빛 아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작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겉모습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과잉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머리카락에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변화를 깊이 느낍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중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탈모가 단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 만약 탈모가 갑자기 심하게, 부분적으로 통증을 동반하여 발생하거나 두피에 염증이 생기거나 극심한 피로감, 급격한 체중 변화, 발열 또는 기타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인다면 담당 의사인 존 박사님과 상담하십시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탈모는 일시적이고 무해하지만 어떤 탈모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 즉 간과하기 쉬운 원인, 문제를 악화시키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탈모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탈모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모의 원인은 종종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탈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지만 스트레스, 수면 문제, 호르몬 불균형, 식습관, 질병 이력, 헤어스타일링 습관, 염증, 복용 중인 약물, 신경계 문제 등 여러 요인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탈모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과거의 흔적일 뿐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탈모를 발견한 바로 그 주에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탈모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간차는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첫 번째 숨겨진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항상 즉시 탈모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 해고, 심각한 질병, 수술, 힘든 시기, 가족 문제, 수면 부족, 장기간의 불안감 등을 겪고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다 몇 주 후, 삶이 조금 더 평온해졌을 때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간차 때문에 사람들은 상황을 잘못 판단합니다. 샴푸, 날씨 변화, 새로운 제품 혹은 그저 운이 나쁜 날을 탓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삶의 스트레스를 깔끔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몸에게는 질병도 스트레스입니다. 고열도 스트레스이고 급격한 체중 감소도 스트레스이며 식사량 부족도 스트레스이고 출산도 스트레스이고 호르몬 변화도 스트레스이고 수면 부족도 스트레스이고 과도한 운동도 스트레스이고 감정적인 충격도 스트레스입니다. 심지어 모든 올바른 일들을 하면서 기력이 다했을 때조차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똑같은 두려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사람들은 이 원인이 너무 평범하게 들려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지속적인 피로 상태에서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모발은 생존 기관이 아닙니다. 신체가 오랫동안 혹사당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보호하려고 합니다. 깊은 수면은 호르몬 균형,
조직 회복, 염증 조절, 그리고 기본적인 신체 회복을 돕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은 더 수척해 보이고 정신은 더 예민해지며 모발은 예전처럼 풍성하고 탄력 있고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숨겨진 원인은 바로 불충분한 식사, 특히 모발에 실제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단을 개선하려다 오히려 너무 극단적으로 식단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식사 횟수를 줄입니다. 모낭은 신진대사가 활발하며 모발을 구성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몸에 충분한 에너지, 단백질, 철분, 미량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선택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모발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에 만족했다가 그 뒤를 잇는 탈모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건강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탈모는 더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체중계 숫자에 기뻐하지만 처음에는 그 대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머리를 감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으로 빗어봐도 계속 빠집니다. 머리를 뒤로 넘겨보면 예전처럼 풍성하지 않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이러한 탈모가 보통 기대감에 부풀어 오른 후에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마치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숨겨진 원인은 철분 부족 및 기타 영양소 결핍입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발은 영양소 결핍에 민감합니다. 철분도 중요하고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비타민 수치도 중요합니다. 모발은 성장 주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영향이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머리끈이 가늘어지고 가르마가 넓어지고 관자놀이 부분이 얇아지고 머리 감는 날이 두려워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자신이 탈모에 집착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탈모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인데 갑상선 질환은 두피 전체의 모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모발 가늘어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바쁜 와중에 서서히 나타나는 안드로겐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탈모가 흔한 현상이라는 말을 듣지만 흔한 탈모라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듣지 못해 더욱 고통받습니다. 여섯 번째 숨겨진 원인은 바로 두피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모발에 무엇을 발라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관리가 안 되어 자극받고 염증이 생긴 두피는 결코 중립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각질, 가려움, 붉어짐, 노폐물 축적, 자극적인 제품의 과다 사용, 잔여물 축적 또는 끊임없는 긁기는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모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스타일링, 드라이 샴푸, 향수, 무거운 제품, 과도한 압박, 열등을 통해 이러한 신호를 잠재우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일곱 번째 숨겨진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흔히 헤어 관리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눈앞에 있어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꽉 묶은 포니테일, 꽉 묶은 번, 꽉 닿은 머리, 너무 오래 착용한 붙임머리, 약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는 행위, 이미 약해지고 있는 모발에 억지로 스타일을 연출하려는 시도 등이 그 예입니다. 탈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머리카락을 더 많이 만지게 됩니다. 더 자주 살펴보고, 더 많이 잡아당기고, 더 자주 감고, 더 자주 스타일링하고, 더 많은 관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스트레스, 긴장, 열, 화학 물질이 모두 합쳐지면 모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휴식이 필요한 모발에 오히려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숨겨진 원인은 약물, 질병, 그리고 회복입니다. 특정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심각한 감염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술도 원인이 될 수 있고
회복 과정 자체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탈모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러워합니다. 이제 다 나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거지? 라고 묻습니다. 모발 성장 주기는 느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자체적인 시간표에 따라 변화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중요하지만 유전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탈모의 속도, 시기, 양상, 심각성은 스트레스, 호르몬, 염증, 영양, 질병, 관리 습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모든 건 유전 때문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두 극단적인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모든 건 유전 때문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가 중요하지만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유전적인 생각 모두 단순해 보여서 마음이 편하지만 사실 둘 다 불완전합니다.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유전적 소인은 한 가지 요인일 뿐이고 그 소인을 활성화시키거나 가속화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은 또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약속을 쫓습니다. 극적인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이 있는 세럼을 사고 젤리를 주문하고 기적의 브러쉬, 두피 마사지기, 오버나이트 오일, 비싼 샴푸, 비밀의 허브, 빛나는 기기, 시간을 되돌려준다는 파우더, 들어본 적도 없는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모두 두려움이 속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시간 제한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구원을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머리카락은 거의 항상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마지막 순간의 절박함보다는 규칙적인 관리,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 제거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탈모가 심해지고 두려움이 극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빠진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미래에 대한 심판처럼 여기는 태도를 버리세요. 쉽지 않다는 건 하루에 10번씩 거울을 보고 매일 밤 옛 사진과 비교하고 밝은 불빛 아래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꼼꼼히 살피면 신경계는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심은 탈모의 원인을 진단해주지 못할 뿐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둘째, 시야를 넓혀 시간의 흐름을 파악해 보세요. 최근 3, 4일이 아니라 지난 3, 4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약 복용을 시작하거나 중단했나요? 출산했나요? 생리 주기가 바뀌었나요? 폐경기에 접어들었나요? 갑작스러운 피로감, 추위 불내증, 손톱이 잘 부러지는 증상, 두피 자극, 모발 질감의 변화 등을 경험했나요?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변화 양상을 함께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황이 심각하거나 지속적이라고 생각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찰을 받으세요. 이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인 모발숫 감소, 호르몬 변화, 두피 질환 견인력 또는 기타 원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징후가 보이면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담당 의사인 존 박사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희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머리카락에 닿는 것을 최소화하세요. 머리카락이 약해진 상태라면 최고 온도의 열, 최고 온도의 탈색, 최고 온도의 묶음, 그리고 최고 온도의 실험을 할 때가 아닙니다. 헤어스타일이 아프다면 이미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두피가 화끈거리거나 가렵거나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것은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자극은 모발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화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몸을 돌보세요.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들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세요. 단백질 섭취를 우선시하세요.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세요. 만약 고강도 운동, 엄격한 다이어트, 그리고 수면 부족 속에서도 풍성하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기대한다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탈모가 영구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하게 놀라게 할 수도 있고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일찍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발 성장 주기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에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카락은 불안감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니까요. 때로는 탈모를 유발한 사건이 몇 달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내부적인 개선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첫 번째 성과가 새로운 모발 성장이 아니라 탈모량 감소일 수도 있습니다. 모발 밀도는 변함없이 느껴지지만 점차 안정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공황 상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기대하며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공황 상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람들에게 숙면을 취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두피를 부드럽게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탈모 시기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탈모 주기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극적이지도 않고 하룻밤 사이에 변화를 약속하지도 않으며 화려한 마케팅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메시지는 항상 더 흥미롭습니다. 단 한 병이면, 단 하나의 비법만 있으면, 단 한 번의 결제만으로 단 하나의 비법만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제만으로 단 하나의 비법만 있습니다. 단 한 병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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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장은 진실보다 영웅 역할을 더 잘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제품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혼란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소비자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수록 구매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한 발짝 물러서서 무엇이 실증적인 증거이고 무엇이 보여주기식인지 생각해 보세요. 구매하려는 제품이 진정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단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도움이 되는지. 숨겨진 탈모는 종종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사량 부족, 급격한 체중 감소, 철분 부족, 또는 기타 영양 결핍, 호르몬 변화, 갑상선 문제, 두피 염증, 스타일링으로 인한 긴장, 질병 회복, 약물 부작용, 유전적 소인 또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해결책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만 보지 말고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세요. 몸을 더 힘들게 하기보다는 몸을 잘 관리하세요. 스타일링 습관 때문에 두피가 스트레스를 받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절제라는 미명하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마세요. 충동 구매는 경계하세요. 인내심을 갖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늦기 전에 바로 이야기하세요. 무엇보다도 탈모를 마취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일시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관리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정확한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명확한 원인은 두려움보다 훨씬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설령 해답을 바로 찾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샤워할 때마다 불안하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얼굴이나 관자놀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는 그런 두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더 이상의 공포심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시간표일 수도 있고, 잠도 필요하고, 영양 섭취도 필요하고, 좀 더 부드러운 손길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진단도 필요하고, 약속보다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혼자서 증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증상을 유발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탈모가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질병이었나요? 다이어트였나요? 호르몬 변화였나요? 수면 부족이었나요? 두피 문제였나요? 너무 꽉 조이는 헤어스타일이었나요? 복용 중인 약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원인을 찾고 계신가요? 어떤 패턴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시적인 탈모, 모발숱 감소, 스트레스 관련 탈모, 그리고 더 빠른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변화들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때까지 배수구, 핏, 베게릿 또는 거울을 바라보며 익숙한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가장 큰 약속에 섣불리 현혹되지 마세요. 한 발짝 물러서세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의 몸이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 자문해 보세요. 탈모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피를 더욱 부드럽게 대하세요. 당신의